저는 지금 회사 옥상 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그때 핸드폰에서 CCTV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3일 전 영상을 틀었는데 화면 속에서 제 아내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증거구나. 여러분, 이 영상이 어떻게 제 인생을 구했는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52세 박정수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빚쟁이가 아닌 제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였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순간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죠. 손이 떨렸어요. 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그 봉투를 열어보니 집담보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경매 예고 통지서까지 동봉되어 있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전 아내 미영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죠. 어머니 암투병으로 빚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었고 그녀가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녀는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대출금은 갚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연체가 쌓여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을 내밀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대출 연체가 6개월이나 됐다는데. 아, 그거?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줬으면 내가 그 돈을 썼겠어요?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마요. 미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라며 빌린 돈 아닙니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에요? 병원비 맞죠?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했겠어? 월급이 얼만데 나한테 돈 타령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 받아 생활비도 다 줬는데 이게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70대이신 어머니는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혼자 계시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셨어요. 정수야, 괜찮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나오셨네.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까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며칠 후 제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가 혼자 요양원 상담 전화를 하신 걸 알게 됐어요. 책상 위에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메모까지 되어 있더군요. 정수에게 짐 되지 말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모셔야 할 때 이런 취급을 받으시다니요.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미영의 친정어머니인 최 여사는 항상 저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주말에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미영이가 너무 심합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빚 문제도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 왜 그러세요?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사위한테 이런 말 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이영희의 빚은 우리 집안 때문이야. 저는 장모님의 다음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없어. 이영희가 사위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알면서 말 못해. 미안해. 미영이는 아빠 퇴직금을 몰래 빼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어. 거기다 동생 결혼 자금까지 손을 댔어. 그래서 친정에서 연을 끄는 거였습니다. 장모님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횡령이었다니요. 미영이는 사위의 안정된 직장과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어. 차라리 이혼하고 재산이라도 지겨.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에요. 장모님은 두 손을 모으고 제게 빌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 결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했죠. 미영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혼? 좋아요. 대신 재산은 반반이에요. 반반이라니? 당신이 사기쳐서 만든 빚인데! 증거 있어요? 나는 당신이 준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데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장님이 회사 돈 빼돌렸대요. 여자 직원한테 성추행도 했다던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횡령의 성추행이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 감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제보 메일을 보냈다더군요. 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었어요. 황당했지만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댔고 후배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이미 제 이미지는 망가진 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를 권유했어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집에 돌아와도 미영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말했죠. 이혼하려면 재산 포기해요. 아니면 계속 이럴 거예요. 당신이 한 거군요. 회사에 거짓말을 퍼뜨린 게. 증거 있어요? 미영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날 밤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출입증이 반납 전이라 들어갈 수 있었죠. 난간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어머니는 어쩌지? 어머니 생각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집에 설치한 CCTV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거였죠. 저는 무심코 앱을 켰어요. 지난 영상들을 보다가 3일 전 녹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 미영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보였죠. 어머니가 거실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는데 미영이 다가갔습니다. 또 뭐 찾으세요? 정신없는 사람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네. 미안해.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안경. 매일 잃어버리는 게 안경이에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니는 비틀거리다 소파에 넘어지셨죠. 아야, 빨리 방으로 들어가요. 보기 싫으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미영이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밥을 던지듯 주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게 증거다. 이걸로 반격할 수 있다. 저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죽을 생각은 사라졌어요. 대신 싸울 힘이 생겼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노인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미영을 불렀습니다.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죠. 이게 뭐죠? 화면 속에서 미영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 짓 똑똑히 봤어. 이제 이혼해. 당신이 내 노후까지 망치게 두진 않아. 닥쳐. 이런 게 뭐가 증거야? 미영이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주머니 속의 휴대폰 녹화 버튼을 필사적으로 눌렀습니다. 당신, 내가 이 짓 다 찍고 있는 거 안 보여? 넌 이미 끝났어. 회사에서도 쫓겨났잖아. 미영의 폭행은 2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녹화했어요. 그리고 미영이 지쳐서 멈췄을 때 그녀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남편이 저를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 허위 신고였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니라 미영이 저를 때렸는데 말이죠.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설명했어요. 제 얼굴과 몸의 상처 그리고 녹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미영에게 경고했죠. 부인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날부터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정은 냉랭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시어머니를 방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죠. 판사님도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학대한 CCTV 영상입니다. 법정에 큰 스크린이 켜졌어요. 미영이 어머니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죠.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후 허위 신고를 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영이 저를 때리는 장면, 그리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장면까지.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저건.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노인 학대, 폭행, 허위 신고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전액 귀속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3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미영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수야, 고생했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제게 묻더군요. 미영을 용서할 수 있냐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용서란 뭘까요? 미영의 행동을 인정하는 게 용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제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를 놓아주는 것, 그게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미영을 용서한다는 건 그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이죠. 며칠 후 저는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도를 드렸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안의 악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야, 이제 행복해지렴. 네, 어머니, 이제 행복할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진실을 지킬 수 있습니다. CCTV 하나, 녹음 하나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만약 그 증거들이 없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침묵의 증인, 그것이 저를 지켜줬죠. 지금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땠을까?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악은 반드시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말이 아닌 증거로 말하세요. 그것이 침묵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